에이징 소사이어티,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건 우리 인류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될 이슈고 그게 산업계에서도 투자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거기에 투자가 될 거고 네.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분이 한 분 모셨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민수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삼성 액티브 자산 민수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저도 대표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HS 아카데미 대표가 돼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깜짝 놀라서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가 될 줄이야. 그러니까 정말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2024년 이제 1월인데요. 첫 해 이제 시작하자마자부터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요. 오늘도 이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고. 네. 요즘에 이제 좀 투자 업계에 계시면서 좀 체감하시는 거는 좀 어떠신지 좀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진짜 주가가 오르는 듯 내리는 듯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종목별 변동성도 정말 큰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한 데이터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 데이터긴 한데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한 20% 넘게 올랐죠. 넘게 네. 오른 그런 시장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월 달엔 주가가 빠질 확률이 오를 확률보다 높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40%는 오르고 60%는 빠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오르더라도 소폭. 그래서 지난해 많이 올랐던 해에는 이제 1월 달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에는 좀 양심상 좀 쉬어줘라 이런 거죠. 그런 거 같아요. 20%나 올랐으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유일하게 좀 안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 중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주식시장을 봤을 때 가장 뭐 너무 복잡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조금 단순화시키면 네. 첫 번째는 금리 영향이고 두 네. 번째는 산업의 이제 어떤 성장률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지난해 급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금리를 이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건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건지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산업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그 닷컴 버블 이후에 네. 정말 혁신인 그 AI 버블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걸 목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늘 그랬듯이 이런 산업은 변동성이 엄청 크지만 결국은 그쪽 산업의 성장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시장을 보면 약간 이런 산업은 주가가 좀 빠질 때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면 채권 관련된 거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그거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네. 대응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시를 닷컴 버블을 들어주셔서 네. 그 닷컴 버블이 좀 생각이 나시나 봐요 옛날에. 근데 닷컴 버블 때 이제 대표님은 뭐 하셨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네. 처음 주식장에 입문했을 때 닷컴 버블 시대였어요. 아니 그 원래 그런 네. 얘기 있거든요. 네. 처음에도 이제 업계에 언제 들어왔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네.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 결정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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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대표님은 닷컴 버블 시대 네. 때 시작하셨어요. 90년대 중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하고 어떤 부분에서 비슷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무선 전화 이런 거 처음 생겨가지고 정말 부자들만 무선 전화기 들고 다녔을 때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공짜를 전화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하는 어떤 회사가 정말 장 시작하면 상한가를 계속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 이름을 닷컴을 붙이면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시대였었죠. 정말 버블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글로벌리 그랬고 미국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 90년대 중반에서 99년 그 Y2K라 그래가지고 맞아. 99년 2000년으로 넘어갈 2000년 넘어갈 때 네, 세계가 네. 망한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어떤 이슈였냐면 데이터가 다 1900 이렇게 1999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로 가는 순간 모든 데이터셋이 이제 망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엄청난 IT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과 그 이 두려움으로 인한 IT 투자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주식시장에도 정말 엄청난 버블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버블이 네. 그때 어마무시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면서 그때 인프라 버블이 이제 또 한 2000년대 중반에 좀 컸었고. 근데 그때 버블은 닷컴 버블 때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네. 먼 미래를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네, 그랬죠. 그랬다면 네네네. 중국은 그래도 뭐 굴삭기는 보이긴 그쵸, 하니까 맞습니다. 보이긴 하다니까 네. 적당히 하자 이게 되는데 네. 닷컴 버블은 그조차도 안 됐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비교하실 정도로 지금 혁신이 AI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AI 맞습니다. 혁신. 네네네. 근데 이 혁신이 일어나는 중간에는 그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를 보고 할 때도 네. 자꾸 이게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걸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전 산업은 AI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그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산업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산업이 아직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안 들어간대. 네, 안 들어간 산업이 아직은 더 큰데 이게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성장성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이쪽은 이렇게 아직은 좀 작고. 적고 나머지 산업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썸으로 보면 아직은 이게 불황으로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니까. 근데 약간 전환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AI 쪽에 저도 늘 말하는 좀 스테이 AI 해라. 그냥 AI 네, 있어라. 네, 네, 네. 뭐 죽으나 사나 이쪽에 있다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23년에는 또 AI였었고 네, 올해 이제 2024년에 들어섰는데 네. 2023년과 4년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네. 그 ACT라는 투자 그 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쪽에 혁신이 일어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이징 그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클라이밋 나이가, 크라이시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네. 그 액티비티, 바이오 액티비티를 처음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바이오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AI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때 빠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정말로 요즘에 그랬는데 깜짝 놀래요. 저희가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배 빠른 것 같아요. 10배요? 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정말 그 AI를 받아들이는 속도, 그다음에 그걸로 뭔가를 이제 디벨롭 시키는 속도 이런 게 저희가 그때 물론 이렇게 될 걸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N 로봇 ETF를 출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출시하기 전에 원래 그때 뭐 우리가 이거 하자 그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3, 4개월, 4, 5개월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어떤 논의를 했냐면 네. 이 이름을 네. 이 산업은 결국 큰다. 이 산업은 결국 된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근데 이 이름을 AI로 할 거냐, AI&N 로봇으로 할 거냐, AI 로봇으로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몇 날 며칠 논쟁을 했어요. 이름이 진짜 중요하긴 아니, 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지만 로봇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AI로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근데 AI는 너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AI가 테마이긴 하지만 이게 발전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 일단 로봇부터 합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토론이 이 산업이 있었는데. 되는데 뭐가 먼저고 그다음 뭐가 나중이고 그다음 발전의 속도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름을 뭘로 지을 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과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네. 뭐 우리가 매일매일 그 AI가 탑재된 로봇이 우리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제가 그때 닷컴 버블 때, 물론 그때 제가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닷컴 버블 때 느꼈던 변화의 속도보다 정말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이 변화가 빠르다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금 네. AI가 더 빠르게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은 한 4개월, 5개월 전쯤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이제 상품으로도 출시하셨던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또 이제 뭘 봐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까지는 잘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네네.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하셨고 네. 했는데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 이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다음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건 우리 인류가 인류가 풀어야 되는 우리가 문제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 될 이슈고 그게 산업계에서도 또 투자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거기에 투자가 될 거고 네.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큰 투자의 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나 아까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AI가 침투를 하면서 산업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쪽의 핵심 기술이나 핵심 서비스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그때 그 인터넷 버블 시대에도 닷컴 버블 네. 시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막 통신주들이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게 엄청 폭락을 하고 그다음 뭐 폭락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기억나는 게 통신 장비, 뭐 라우터 만드는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또 정말 폭락하고 90% 폭락하고 그런데 뭐 인터넷 회사라고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다 버블이라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 이런 게 이제 AI 산업에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체감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ETF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매니저들이 이제 매일 탐방을 다니고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종목 개발을 하고 포트폴리오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만드는데 저희 매니저들이 그런 매니저들이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이 포트폴리오를 바꾸더라고요.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매니저들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하고 네네.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천천히 포트폴리오 바꾸고 네네. 이런 오히려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듣는 매니저들인데 유례없이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교체?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네. 왜 이렇게 빨리 교체하냐 그랬더니 저희 AIN 로봇 매니저가 대표님 탐방 가보세요. 갔다 오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렇게 거죠. 바꾸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저도 정말 거기에 통감을 하고 들어봐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액티브 그 ETF 매니저들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빠른 변화들 어쨌든 그렇군요. 네,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핵심 기업들은 다 아세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핵심 기업들은 다 알지만 그래도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아주 높은 초과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변화의 흐름을 잘 감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포트폴리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그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AI밖에 없어요. 이번에 CES에도 네. CES 소개 장표를 보니까 AI가 안 들어간 장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AI 얘기 안 하는 네. 기업은 못 들어오게 막았는지 AI 얘기 안 하는 기업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AI가 접목된 이제 서비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정작 그들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보면 그 그래서 회사 네. 회장님들은 맞습니다. 사장님들은 네. 그들도 고민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글로벌 기업에 계신 분들도 가끔 만나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네. 국내 그 AI 사업을 AI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떤 AI 서비스를 내놓냐가 제일 화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예, 그게 가장 화두인데 실제로 음. 빅테크 정말 그러니까 큰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의 경영진의 관심이 뭘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네. 그리고 또 알아보면 네. 이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AI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AI가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AI가 다 확산되고 나면 네, 그러니까 AI를 다 확산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으세요? 그 GPU,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GPU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은 그 전기예요. 전기. 전력. AI를 구동을 시키려면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네네. 막 슈퍼컴퓨터하고 인간이랑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 슈퍼컴퓨터랑 인간이랑 싸울 때
그 코드 꼽아? 코드를 뽑는 게 네. 그 인류의 그 이게 미션이잖아요. 네네네. 저 사람 저 AI 슈퍼컴퓨터 죽이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지만 실제로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이 AI를 다 구동을 하려면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향후 한 5년간 연평균 한 30%씩 증가를 해야 된대요. 이건 빅테크에서만 나온 AI 데이터 센터에만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연평균 이게 글로벌 데이터거든요. 글로벌 전기 사용량이 어마무시할 텐데 그게 연평균 30%가 증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AI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그 기업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인한 저전력, 그러니까 효율성, 전력 효율성. 반도체도 저전력, 그렇죠. 뭐 그래서 다 저전력. 원래 이제 CPU가 가장 컸다면 네. GPU가 좀 더 AI에 포커스된 거고, 그래서 그게 작년에 풍기가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GPU보다 더 AI에 특화된 AI 반도체로 말하는 NPU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술 혁신이 한 분야가 있고, 한 분야는 이제 완전히 정말 어떻게 전기를 생성시킬 것인가죠. 아하. 네. 근데 그 전기를 생성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탄소 발전으로는 못 하거든요. 탄소 발전, 석탄 발전소 더 이상 이제 와서 지금 AI 하겠다고 석탄 발전소 깔 수는 없는 큰일 거죠. 나는 상상을 거죠. 못 하죠. 네.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이제 연평균으로 30%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30%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2% 이러거든요. 네, 막 네. 그런 거 비하면 한 10배, 15배 이렇게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네. 당연히 AI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전기 어디서 구해와라. 굉장히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크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게 덜 쓰든가 덜 쓰는 IT 기기를 만들어 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어디서 전기 좀 구해와라. 맞습니다. 근데 전기 구해오려면은 신재생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 가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원전은 아직 SMR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소형 원자로에 대한 네네. 관심이 많은데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저희가 지금 전력을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싸다고 얘기하는 게 석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 모두 그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그 석탄보다 싸졌어요. 발전 네. 단가가. 네. 태양광도 싸지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싸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싸니까. 네, 이미 늘어나고 있고, 근데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 ESS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릴 텐데 아직 많이 높아요. 아. 더 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은 네. 그쪽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바텀아웃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격을 봤을 때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지만 모두 다 중요하지만. 다 필요해요. 다 뭐 성장해야 하나 뺄 되지만 거 없지만. 뭐 하나 뺄 건 없지만 우선순위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발전원을 어디서 하느냐,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만들면 뭐해? 이게 쓸 수가 없는데 네. 전력망이 없어서 네. 그럼 버리는 전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면 네. 이 전력망에 대해서 그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아, 네. 주변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학점처럼. 학점처럼. 근데 그 이제 A가 제일 높은 거고 F가 이제 낙제거든요. 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캘리포니아 뭐 이런 일부 네. 지역만 빼놓고는 완전히 다 D 뭐 F가 이래요. D면은 재수강 아닌가? D면은 재수강이에요. 재수강해야 되네, 지금 저. 네. 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어놔도 이게 전기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전력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도 막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정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력망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전력망 투자액 전망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것도 2030년까지 연평균 12%거든요. 음. 이것도 12%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30년까지고요. 전 세계 GDP 성장률 생각하시면 글로벌 데이터니까 엄청난 거예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몇 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네. 오히려 AI에 투자하실 때는 이게 이게 찐인지 찐 그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기업인지 네.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가짜들이 많으니까. 뭐 정말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쪽 섹터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력망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 보면은 그러니까 풍력 터빈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 태양광 쪽에는 퍼스트 솔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전력기기 업체. 또 우리나라도 뭐 아시겠지만 뭐 하나 솔루션도 있고 네.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네. 뭐 그 CS 윈드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의 내년 그 EPS 성장률 전망을 봤거든요. EPS 성장률, 예, 네, 이익 성장. 네, 이익 성장률 전망을 봤거든요. 그게 컨센서스 데이터인데 거의 뭐 70% 성장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2024년 내년에 2024년 네. 올해. 네.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뭐 이것도 69% 거의 어. 70%에 육박하고 이런 것처럼 이 회사들의 이 그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주가도 좀 오르기 시작한 걸 봤는데 작년에 제가 바이오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바이오가 원래는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백신으로 다 가는 바람에 맞아요. 바이오가 성장 못해서 이제 M&A 건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들도 나올 거고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 업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업계가 지금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줄 알았죠. 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팬데믹 때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부품 같은 거 조달하고 이런 네. 이슈가 굉장히 컸던 산업이고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뭔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피해를 봤죠. 네. 대표적으로 팬데믹과 그 공급망 이슈 금리에 이제 피해를 받았던 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은 맞거든요. 그쵸, 성장을 하는 니즈도 많고 그래서 당위성이 이것도 있죠. 당위성도 있고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에너지 면에서 혁신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끊겼던 사슬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기후 이야기를 하나 보면 대표님이랑 저랑 앉아서 사석에서 만나면 기후. 맨날 하는 얘기 기후 얘기밖에 없잖아요. 네, 네. 작년에 너무 더웠어요. 네. 그리고 작년 여름뿐만 아니라 작년 겨울이 너무 덥더라고요. 또 그쵸. 춥기도 했었지만 네. 더울 때도 엄청 덥고 기후와 관련돼서는 좀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기후는 사실 이제 저도 아이가 있는데 기후는 제가 뭐 직업을 떠나서 직업을 떠나서 네, 직업을 떠나서 그리고 뭐 이런 투자를 떠나서 저희가 다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에너지도 또 우리가 아껴 쓰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네.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세상이 한 발자국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코액트 ETF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도 제가 제일 만들고 싶었던 ETF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 관련된 거예요. 아하. 네. 마지막에 나오는군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고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ACT에 벌써 관련된 ACT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산업도 나오겠지만 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ETF는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 투자를 하고 또 돈도 더 벌고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자로서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기후 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는 어떤 기술이 나와서 뭐 좀 새로운 기술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지구를 구해줘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회사들을 응원해 주는 거다.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약간 좀 많을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저도 기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런 이제 기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주제를 하고 나면 네네네. 맞아요. 얘기하다가 그냥 바로 멈춰버리는 게 네. 야, 대선이 있잖아. 트럼프 네, 되면 네. 어떻게 하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트럼프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이게 이제 기후테크, 음. 그러니까 사실 기후테크라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맞아요. 전기차나 뭐 이런 산업도 다 종합되어 있는 거죠. 다 네. 종합되어 있고 CCUS 같은 그런 뭐 탄소 포집 포집.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에 얘기하는 건 이제 이쪽이 산업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이쪽 산업에 관심을 가진 건 거의 2015년 정도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우리나라 기업들 CS 윈드나 뭐 이런 회사들 많이 투자하고 그랬었는데 모두 다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됐죠. 대통령이 네. 되시면서 와 하루 만에 주가가 20%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투자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하루 만에 관련 그 인더스트리 주가가 20%씩 빠진 정말 망했다, 충격적인 끝났다, 이제. 트럼프가 하도 말을 하고 다니고, 제 기억에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영국에서 골프 치는데, 풍력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못 치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죠.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네. 트럼프 때 어땠나.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 그때랑은 지금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미국 지도를 보시면요, 그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과 공화당이 강한 지역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지역에 미국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쪽, 네, 네. 텍사스 그쪽에 있고 이쪽. 네. 그쪽에 이 태양광 발전소나 또는 풍력 발전소 이런 게 엄청 지어졌어요. 이미. 네, 엄청 지어져서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 고용과 관련된 그 회사들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쪽에 화석연료 관련된 데 고용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인더스트리에 고용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센티멘트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AI 혁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 투자 인생에서 이런 유의 혁신을 두 번째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AI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누가 뭐래도 전기예요. 에너지잖아요, 사실. 시대를 바꾸는 건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화석 에너지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네.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센티멘트는 뭐 우리 요즘의 주식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간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런 걸 다 감안을 한 사람들의 그 이익 전망, 대표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면 그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생각해봐야 된다. 되는 게 아닌가 네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민수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ACT잖아요. 그 ACT를 따서 이게 투자 철학을 녹여서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고 오늘도 너무 재밌게 닷컴 뽑을 때 생각하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상품 출시하셨다고 해서 소개 좀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품명이 네. 코액트 코액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기후테크. 네.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요. 네. 이 ETF는 네. 일단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망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또 포트폴리오는 변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투자하는 기업들은 미국계 한 65% 정도, 그 다음에 유럽이 한 13% 정도, 네. 한국에 있는 기업에도 한 2, 3% 정도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 기후테크 관련된 거는 유럽에서 주도를 많이 했어요. 유럽에서 많이 주도를 했고 사람들은 전기차 기업들의 이렇게 기후테크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지금은 기업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성장하는 데도 그렇고 미국이 훨씬 더 중점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망이 지금 시급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저희가 기회를 생각하는 투자 테마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제 투자 철학하고도 가장 잘 맞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AI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후테크까지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상품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운용도 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민수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